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포인트 구조체로 작성된 C 프로그램을 포인트 클래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C#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프로그래밍 자체는 지난 시간에 한 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설명을 한 이유는 C 랭귀지랑 C# 객체적 언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였었어요. 실제로 작성 방법은 이제 내가 나중에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C 랭귀지에서 거의 마지막에 배운 내용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C샵이나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처음 출발점이다 하는 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과 같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객체지향 스타일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작성한 이 포인트 클래스가 사용되는 포인트 객체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수 호출이 이루어질 때 파라미터 패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C 랭귀지의 메인 함수에 들어갈 때처럼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딱 들어가자마자 메모리 내가 메모리에 뭡니까 이제 스택 영역이랑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메인 함수 들어가자마자 이런 식의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제 할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멀 파라미터랑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자, 보면 이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에 포멀 파라미터 아규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변수는 레퍼런스 변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네 개가 있고 요 네 개가 할당이 되면 요 다섯 개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요거 당분간은 요 아규스에 대해서 내가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에 변수 4개가 할당된다. 이런 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 PA, PB, PC, PD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분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레퍼런스 변수들, C 랭귀지로 따지면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포인터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기억 장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실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new point 10 이런 걸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new point 이렇게 그런 호출하는 이런 명령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명령어 이런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면은 object instantiation이다라고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브젝트 인스턴시에이션을 실행한다. 혹은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작업을.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행위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두 단계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제 유념을 해야 됩니다. 두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한 번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실행이 돼요. 뉴 포인트만 실행이 됩니다. 뉴 포인트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뉴 포인트를 하는 과정에서 힙 영역에서 동적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동적 기억 장소, 이 포인트의 기억 장소 크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데이터 멤버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죠? x랑 y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 두 개를 포함하는 그런 기억 장소. 그러니까 인티저 하나가 8바이트니까 new 포인트에서 8바이트짜리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실행을 하자마자 거기에 연이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컨스트럭터가 일종의 그 함수인데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이제 초기화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 new 포인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것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으로.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힙 영역에서 이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하나 생겨났죠. 그죠?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덩어리가 뭡니까? C랭귀지로 따지면 이거 구조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조체. 식판처럼 생긴 변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보면 내가 일부러 여기 조그맣게 여기 X, 여기 또 Y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X, Y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전체 구조체 안에 이제 필드가 X, Y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C랭귀지에서 이런 구조체를 읽는 방법인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X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랑 Y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를 포함하는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객체가 요 덩어리를 갖다가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C랭귀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C 영역에서 할당되는 기억 장소, 동적 할당된 변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변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그만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인티저 X, 인티저 Y가 있는 거지만 이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일부러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녹색의 테두리로 명시된 이 변수 하나가 실제로 이제 객체에 해당하는 건데 이 객체는 변수 이름이 지금 없어요. 변수 이름을 시병에서 할당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갖다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객체를 만들으니까 액세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느냐면은 이 레퍼런스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베리어블을 원래는 이게 이제 C랭귀지 따르면 포인터 변수였었죠, 그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할당된 기억 장소의 주소가 이 레퍼런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퍼런스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보통 이제 좀 멋지게 그리려면은 하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 이번 수업에 요 PA, PB, PC까지만 그릴 때만 화살표를 그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화살표 그리는데 너무 내가 시간이 많이 그려서 그냥 직선으로 이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까지 한 행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다는 거죠. 기억 장소 할당을 하고 그 주소를 갖다가 PA에다 돌려주는 일까지 한 게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이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포인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합니다. 포인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함수죠, 그죠? 아규먼트 2개짜리가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주구나사나 이것도 함수입니다.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할당되면서 이제 뭔가 일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포인트 컨스트럭터를 위한 이제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데 이 포인트 컨스트럭터에 변수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변수가 보면은 여기 포멀 파라미터 2개가 있었죠, 그죠? 포멀 파라미터 2개가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를 포함해서 일반 멤버 펑션 모두한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this라고 하는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this라고 하는 변수는 리드 온이에요.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고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이 변수를 갖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변수 지정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this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시꺼멓게 칠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this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this라고 하는 포인터, 이게 레퍼런스인데 이 레퍼런스는 지금 방금 생성한 이 기억 장소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this라고 하는 변수가 함수 호출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is도 내내 얘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this도 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터 패싱이 일어나는데 액츄얼 파라메터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하는 거죠. 액츄얼 파라메터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 과정에서 여기 뭐가 넘어갔습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랑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액츄얼 파라메터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 포멀 파라메터 xy에 10이 콜 바이 밸류에서 이제 카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이 넘어오고 여기에도 10이 넘어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호출된 상태에서 이제 파라메터 패싱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의 바디 이 두 줄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두 줄을 실행하게 돼요. 조금 전 그림에서 봤을 때 요 x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10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요 x에도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10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요 x에 있는 10을 어디다 옮기느냐? this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x에다 옮겨라 하는 겁니다. 요 this 점을 읽는 방법이 this가 가리키는 기억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this가 가리키는 곳에 x, 그러니까 요 자리죠. 그죠? 내가 일부러 데이터 멤버 여기 x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this가 가리키는 곳에 y에다가 또 y를 집어넣어라 하니까 얘가 이렇게 10이다 라고 이렇게 저장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함수 호출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함수 호출 끝난 다음에 무슨 함수 호출이 끝났다는 겁니까? 이 컨스트럭터 함수 호출이 끝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 호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스택 프레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호출했던 그 컨스트럭터 호출 결과가 다 사라지고 싹 사라졌죠. 그죠?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는 아까 오브젝트 인스턴시에이션 하기 전에는 이 PA 값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원래는 이런 이제 PA, PB, PC 값에 원래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터가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는 차원에서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로 따지면 0이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도 여기 0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장 여기서 여기까지의 뭡니까? 이 실행을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이 실행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의 주소를 PA가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용어를 얘를 갖다가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얘를 갖다가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C랭 기지로 따지면 어떤 포인터 변수가 뭡니까? 구조체를 갖다가 12영역에서 할당한 그 동적 변수 구조체를 가리키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일어나겠죠. 그죠? 세 번째 줄 실행할 때는 뭡니까? 포인트 이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데 뭘 호출하냐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호출했어요. 내가 컨스트럭터 중에서 생성자 중에서 이제 포멀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컨스트럭터를 디폴트 컨스트럭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x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요 xy는 이제 this가 빠진 거죠. 이 경우에는 이 포멀 파라미터에 xy가 없으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굳이 앞에다가 this를 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멤버에 0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00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줄까지 실행한 결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스트럭터 두 개 더 실행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20, 30, 그 다음에 00이 포함된 그런 객체들이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거죠. 뭐 동일한 과정이니까 내가 굳이 그 컨스트럭터 호출하는 과정은 안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고 PD 경우에는 아직 인스턴시에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null 값을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내 포인트 이런 컨스트럭터도 일종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내가 함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안 믿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포인트 컨스트럭터에다가 출력문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출력문을. 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해가 호출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출력문을 한번 적어 보겠어요. 얘는 뭡니까?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이제 호출하는 그런 걸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저 출력문에 의해서 요거 호출할 때 하나 나올 테고, 또 요거 호출할 때 하나 나올 테고, 또 요거 할 때 호출 하나 나올 겁니다. 몇 개 나오겠습니까? 토탈. 몇 개요? 3개요? 아닙니다. 4개가 나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그죠? 왜 4개가 나왔을까요? 왜 4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PA 더 add PB를 해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new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스트럭터도 함수 호출 중에 이제 컨스트럭터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4개가 출력문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는 중에 이건 이제 초기화가 아니라 이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의 그 데이터 멤버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예를 들어 저기다가 얘한테는 100이라고 넣어보고, 얘한테는 100, 1000이다라고 넣어보고, 얘한테도 100이라고 넣어보고, 얘한테 200이라고 넣어보고, 얘한테 200이라, 300이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이제 아까 나온 결과랑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초기 값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중간에 값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경우의 행위는 뭐냐? 요 문장을 읽는 방법이, 요걸 읽는 방법이 PA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100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PA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 100을 넣어라.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PA가 가리키는 곳에 Y에다가 100을 넣어라.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PA가 가리키는 곳에 X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100을 넣고 여기다가 또 100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값이 바뀌겠죠, 그죠? PA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100을 넣어라 하니까 요 자리에 100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또 요 자리에 100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PB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200을 넣어라. 또 PB가 가리키는 곳에 Y에다가 300을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PB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니까 이제 200, 300. 요거랑 요 값이 이제 바뀌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200, 300 이렇게 들어가도록 값이 바뀌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데 요거 C랭귀지로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일을 했는데 자바나 C샵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화살표를 이용 안 하고 점을 쓴다라고 하는 점, 이게 레퍼런스인 경우에 점을 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함수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c.findCenterPoint PA, PB 이렇게 돼 있어요. PC도 그렇고 PA도 그렇고 PB도 그렇고 다 뭡니까? 다 레퍼런스들입니다. 그죠? 레퍼런스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는 포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요거 하나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PC 값이 find center position이라고 하는 함수에 this라고 하는 변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그 변수의 PC 값이 복사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PC 값이 이 find center position에 this에 복사가 된다. 자, 어쨌거나 이 find center position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로 달려가게 되고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스택 프레임 안에 변수가 몇 개 생기겠습니까? 3개가 생깁니다. 자, 이거 하나, 여기 2개, 그 다음에 리드 온리 변수인 this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this랑 qi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ind center position을 위한 뭡니까? find center point를 위한 그 스택 프레임이 지금 생성이 되면서 변수가 dis, q, i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라미터 패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dis에는 뭐가 넘어오느냐면은 PC 값이 넘어온다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PC 점 이렇게 쓰면 이걸 갖다가 리시버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는 이제 주된 어떤 변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지 됩니다. PC에 들어있는 주소값이 dis에 복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PC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PC죠, 그죠? PC에 있는 주소값이 이 dis에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포인터를 위한 화살표를 그릴 때 이 꼭지 꼬다리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dis는 어디 가리키게 되면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dis가 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q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자, 보세요. q에는 자, 첫 번째 PA죠, 그죠? PA, PB가 연달아 들어오는 거니까 PA 값이 Q로 오고 여기 PA 값이죠, 그죠? PA 값이 Q로 넘어오니까 얘가 어디 가리키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에다가는 뭐가 옵니까? R에다가는 PB 값이 오니까 R이 또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메터 패싱 뭡니까? 액츄얼 파라메터의 레퍼런스 값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온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실행해 봅시다. 자, 여기 해결을 뭐라 그랬느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Q가 가리키는 곳에 X. 자, Q가 어딜 가리켜요? Q가 슉 따라가면 여기 가리켜야죠, 그죠? Q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R이 가리키는 X를 더해라. R이 가리키는 게 X. 그러니까 100에다가 20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가지고 2로 나눠서 어디에 저장했어요? X에 저장해라 라고 했는데 이 X는 어떤 X를 얘기하냐면은 dis가 가리키는 곳에 X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행 결과에서 요 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요 값이랑 요 값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Q가 가리키는 곳에 X 더하기 R이 가리키는 곳에 X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100 더하기 200, 300 나누기 2니까 150이라고 하는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X에 15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Q가 가리키는 곳에 Y 더하기 R이 가리키는 곳에 Y 나누기 2 해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Y에다 넣어가면 여기는 또 뭐가 저장이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저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find center position 함수의 작업이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스택 프레임이 또 이제 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 스택 프레임이 사라져야지 됩니다. 자, 잠시 끄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find center point 작업 끝나고 나면은 스택 프레임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이런 작업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 함수 호출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어땠습니까? 아까는 요 자리에 아까는 여기 요 객체에 요 이제 find center point 함수 호출하기 전에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0, 0이 있었는데 그 함수를 실행하고 난 결과로 이제 얘네 두 좌표의 중점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됐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실행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 호출하나 한번 봅시다. 자, add 100, 200 호출합니다. 그죠? 자, add 100, 200. 자, 봅시다. PA 객체에 대해서 add 100, 200을 해라. 그러니까 add 함수를 위한 이제 아규먼트 2개짜리입니다. add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 생성이 되고 dx, dy 포멀 파라미터 100이랑 200이 여기 call by value에서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PA 레퍼런스는 이 멤버 펑션의 dis의 이제 레퍼런스가 PA 값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PA도 이제 얘를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dd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dd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뭡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디스가 가리키는 곳에 x 플러스 dx를 해라. dx를 해라. 그러니까 요 값이 뭐로 바뀌겠어요? 요 값이 200으로 바뀌고 요 값은 300으로 바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200으로 300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라질 겁니다. 자, 요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했습니까? 요 함수 호출했죠. 그죠? 요 함수 호출한 결과로 이제 여기 100이었던 것이 더해져 200, 300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번에는 조금 전 애들이랑 다른 게 이제 아규먼트 하나짜리죠. 그죠? 아규먼트 하나짜리고 여기 뭡니까? 이 명령을 받는 리시버 객체가 PB다 하는 겁니다. 이제 PA가 아니라 PB에 대해서 이제 add 1000을 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요 PB가 가리키는 이 객체가 조금 전에 200, 300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1200, 1300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어요. 요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add 함수를 호출해서 가면은 이 add 함수를 호출해서 가자마자 또 뭘 합니까? 여기서 또 add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내가 이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add 1000이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add 1000 이제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조금 전에 pb add 10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this에는 pb 값이 복사가 돼 가지고 이제 이 this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이 함수에서 this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포멀 파라미터 이 델타에 이제 1000이 옵니다. 1000이 오는데 여기에서 뭘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또 함수 호출을 했어요. 또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add 델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add 델타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함수는 사실 여기 앞에 this 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this 점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제 아까처럼 이 add 이제 아규먼트 2개짜리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요 dis 값이 요 함수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여기죠. 여기 함수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dx, dy에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복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스택 프레임 생성되는 상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시 요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add 함수 이후에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this는 조금 전에 이 add에서 사용했던 this 값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PB 가리켰던 걸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this가 얘를 넘겨받아서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값이 1000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것만 보고 하는 거죠. 하면은 x에다가 이제 dx 더하고 y에다 dx 더해라 하니까 this가 가리키는 x에다가 dx 더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1200 되겠죠. 그죠? 얘 또 더해라 하면 1300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끝납니다. 얘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조금 전에 할당되었던 이 스택 프레임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이 스택 프레임이 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함수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조금 전에 아규먼트 2개짜리 뒤에 dx 뒤에 와 있는 그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고 요게 작업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호출했던 함수가 이 함수였었죠. 그죠? 이 함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함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얘 다 실행하고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모든 작업이 끝났죠. 그죠?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또 이 add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또 사라져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메인 프로그램 돌아오면 이제 이거 실행하고 난 결과죠. 그죠? 이거 실행하고 난 결과에 의하면은 PB의 값이, PB가 가리키는 객체 값이 아까는 200, 300이었는데 이제 1200, 1300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과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과정은 PA의 좌표값이랑 PB의 좌표값을 만들어서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PA랑 비교하면 얘랑 얘는 1400이 될 테고 얘랑 그럼 1600이 되겠죠. 그죠? 1400이랑 160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좌표를 위한 포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PD가 가리키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함수 호출인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호출합니다. 얘 호출하는데 this는 이제 pa가 this가 될 테고, 이게 포인트 pb가 이제 이 함수의 포멀 파라미터 p2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함수 호출을 했다라고 봅시다. 요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로컬 베리어블 포멀 파라미터 P2가 뭘 가리키게 되느냐? P2가 PB 값을 전달받아서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this는 이제 PA.add였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포멀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네요. 조금 전에 이제 요 함수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생기면서 기억 장소 변수가 3개 생깁니다. 자, P2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is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멀 파라미터 여기 P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 레퍼런스 P라고 하는 변수,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초기 값으로 this는 얘를 가리키고 P2는 얘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런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new 포인트를 해라. 요거 new 포인트 컨스트럭터는 아까 우리가 저기 메인 프로그램에서 해봤죠, 그죠?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C 병력에서 포인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w 포인트 한 결과로 이렇게 포인트 객체가 또 C 병력에 하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소를 이 로컬 베리어블 변수 P가 이제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화살표 안 그리겠습니다. 또 색깔이 그냥 까만색 그냥 둡시다. 자, 이렇게 얘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리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앞에 여기 사실 뭐가 빠져 있는 거야? this 점이 빠져 있는 거죠. this 점. 자, this 점 x랑 p2x를 더해서, 자, this가 가리키는 x 뭐가 있습니까? this가 가리키는 곳에 x에 200이 있습니다. 그죠? p2에 뭐가 있습니까? p2가 가리키는 곳에 1200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00이랑 1200을 더해서 200이랑 1200을 더해서 어디다 저장을 하겠어요? P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저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 저장을 해라 라고 하니까 200 더하기 1200 해가지고 이 자리에 1400이라고 하는 작업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Y,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곳에 Y에다가 P2가 가리키는 곳에 Y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저장해라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6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작업이 다 끝났죠, 그죠? 작업이 끝나는데 작업이 끝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한번 보세요. 작업이 끝나면서 return P를 했어요. return P를 했습니다. 자, 뭐냐? 작업이 끝나면서 돌려주기를 뭘 돌려주냐면은 요 주소값을 돌려줘라 하는 겁니다. 요 주소값은 뭡니까? 마지막 만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값을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자, 요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PD에 아까 PD 어디 갔죠? 미안합니다. 여기 이상하네. 좀 중간에 무슨 에러가 있었나 보네요. 잠깐. 조금 전에 요 기억 장소가 좀 어디 사라졌었네요. 그죠?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갖다가 지금 한 40분 정도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40분 정도 30분 정도 35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제 다 끝나면 40분 정도 되겠죠. 이걸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 3시간 걸려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불평 좀 하지 말고 뭐 어렵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바로 좀 휴강 취소를 하기 바랍니다. 바로 휴강 취소하고 좀 기왕에 내가 공들인 노력의 성과가 있도록 좀 성실하게 좀 강의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add 포인트 이제 함수 끝났어요. 함수 끝났는데 요 값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 값을 여기다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봅시다. 예. 작업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작업 끝난 주소값을 PD에 저장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택 프레임들이 사라질 테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add 함수 호출했던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아까 일단 로컬 베리어블에 있던 p 값이 리턴이 되면서 pd에 저장이 되니까 pd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면서 모든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끝나게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는 것도 내가 요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고 스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PA 프린트 포인트라 그러면은 요리 갔을 때 디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디스가 PA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게 X. PA에 이제 XY 값을 출력을 해라. PB의 XY 값 출력해라, PC의 XY 값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컨트롤 F5. 자, 실행시켜가지고 보니까 X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에 있는 값은 200, 300. 그 다음에 PB에 있는 값은 1200, 1300. PC에 있는 값은 1500, 150, 200. 그 다음에 PD에 있는 값은 1400, 1600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함수 호출 어떤 시행 상황을 갖다가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게 파라미터 패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작업 결과로 어떤 기억 장소에 뭐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함수 호출 결과로 뭐가 리턴이 돼서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고 이거를 꼼꼼하게 따질 줄 알아야지 프로그래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다 보면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들 그 다음에 덜렁덜렁대는 학생들 이거 IT 업계에 발 디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래야지 돼요. IT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차례차례 이제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어떤 어느 적성을 좀 가진 사람들이 이게 IT를 잘합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 컴퓨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데 이런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메모리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작업 결과가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 포인트 클래스가 사용된 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this라고 하는 변수의 역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일반 멤버 펑션에 this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자동으로 따라다닌다 이런 점 기억하고 이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